자, 함수의 극한 이제 5번부터 가볼게요.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의 극한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x가 a로 가는 극한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좌표축이 있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떤 점근선이 존재해서 자, 이 값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수열의 극한과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하고의 차이점은 수열의 극한은 이 함수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야 돼요. 그죠? 자, 정의역이 1, 2, 3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이렇게 F1, F2, F3, F4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해서 점점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니까 그대로 쭉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극한을 만나게 되면 이걸 그대로 n으로 바꿔도 사실 똑같다라는 거죠.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값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생각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지만 이건 수열의 극한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그죠?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지는데 차수가 밑에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간다. 기억하시나요? 안 되면 수열의 극한에서 좀 보고 오세요. 자, 어쨌든 간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은 수열의 극한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모든 x를 다 n으로 바꿔서 보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로 수렴한다. 그래서 2분의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조금 달라요. 그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열의 극한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변수 치환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x를 마이너스 t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봅시다. 부호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죠? 이 마이너스 t 같은 경우도 역시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t는 어디로 가나요? 얘기가 좀 잘못됐네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를 전부 다 t로 바꿔주게 되면 이 수식은 자, t에 대한 극한이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t로 변하고요. 자,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t로 변하는데 마이너스 t의 제곱은 그대로 t이기 때문에 루트 t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 형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x를 마이너스 t로 놓게 되면 t는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이것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열의 극한과 완전히 같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이걸 n으로 바꿔서 해도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마이너스 2n이 되고 얘가 루트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의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유리화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자, 유리화를 해주면 이거 제곱되고 제곱되니까 n제곱 플러스 3은 그대로 있고 이게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n에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 4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냥 위아래 n으로 나눠도 되는데 자, 모양상 위아래를 n으로 나눴을 때 요게 어디로 가나요? 위아래를 n으로 나누게 되면 요건 이제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2로 가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 정리한 다음에 위아래를 이제 다시 n으로 n제곱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똑같은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굳이 했네. 그죠? 여기서 바로 계산해도 되는 거를. 자, 어쨌든 이게 얼마예요? n제곱 마이너스 13. 그죠? n제곱 마이너스 13이고요. 1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n 살아있고, 루트 n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 4니까, 자,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되고, 여기가 n제곱분의 13 되고요. 그죠? 전체를 n제곱으로 나눴는데, 이쪽을 n으로, 이쪽을 n으로, n 두 개를 양쪽으로 나눠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루트 안에가 1 플러스 n분의 3이 되고 이쪽이 n분의 4가 돼요. 그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제 이게 0으로 가고 이게 0으로 가고 이게 0으로 가니까 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그냥 위아래 n으로 나눴으면 쉽게 될걸. 괜히 유리화한다고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뭐 답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극한을 풀 때는 x를 뭐로 바꿔서 마이너스 t로 바꿔서 그죠?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서 풀면 수열의 극한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제 6번은요, 요거는 x가 0으로 가는 형태니까 요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리미트,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형태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분수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직교좌표를 뭐 조그만하게 그려본다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긴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극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요. 전체는. 자,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형태는 x가 0으로 가면 요 분모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러면 이 전체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앞에 1이 있으니까 이 뒤쪽은 점점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부정형 다룰 때, 자, 좀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 부정형 다룰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요것은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자, 요건 수열의 극한에서 다뤘던 거고요. 함수의 극한에서 새로 추가되는 것은 0분의 0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과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 그죠? 요 두 가지가 추가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방법,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유리화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랬고요. 자, 요거는 그냥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내려갈게요. 자,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 모양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양에서만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쪽을 통분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을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x-1분의 x-1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것이 x-1분의 x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앞에 x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곱해지면 이 x가 서로 지워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 식에다가 x분의 1을 곱했으니까 x-1분의 1이 되죠. 자,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이건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1로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다른 걸 안 하고도요, 모양만 조금 변화시키면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x가 0으로 가게 되면 요건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요게 0으로 가게 되면 요건 1로 가면서 1 빼기 1이 돼서 이것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고요. 푸는 방법은 우변을 통분을 해서 곱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뭐 유리화를 하든지 그죠? 이런 방법으로 가주면 돼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x분의 1이고요. 자, 이쪽을 통분해 준다면 자,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요. 자, 곱해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리화를 합니다. 왼쪽, 오른쪽을 유리화를 해주면, 자, 그냥 곧바로 할게요. 자, 요거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도 좋고요. 요걸 곱해도 좋은데, 어떻게 갈까요? 자, 위에 거 플러스인 걸 위아래다 곱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자, 위에는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제곱 되면서 1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1은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x가 남고요. 이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x랑 약분이 되면서 x가 0으로 갈 때 자, 루트 x 플러스 1에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되고 자, 위에 뭐 남죠? 자, 1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있는 x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자, 그럼 x가 0으로 가면 요거는 1로 가고요. 그죠? x가 0으로 가면 요 값이 1로 가고 요건 그대로 2니까 요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그죠?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유리화하는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0 곱하기 무한대꼴은 특별히 어떤 풀이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좀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이 좀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0 곱하기 무한대꼴은 특별한 방법 없이 여러분이 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미분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의 풀이법 이렇게 해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분법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없죠. 함수의 극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미분에 대한 어떤 하는 방법만 정의 빼고 하는 방법만 설명한 다음에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로피탈의 정리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떤 학교 시험 문제에 보면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 그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선생님들이 괄호치고 단 로피탈의 정리는 사용 금지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금지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로피탈의 정리로 풀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할래요 하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안 듣고 곧바로 기본 문제 풀이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잠깐 시간 내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로피탈의 정리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미분법은요, 정의는 빼고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미분법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x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됩니다. 자, x4승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돼요. 자, x의 5승을 미분하면 5x의 4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규칙성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세제곱인 경우에는 3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1을 빼주는 형태의 모양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5가 앞으로 나오고 1을 빼줘서 여기가 4제곱이 됩니다. 그럼 n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이 앞으로 나오고 x의 n-1승이 된다. 그죠? 자, 요게 다항함수의 미분법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2x 세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이 앞으로 나오죠. 근데 앞에 2가 있어요. 그러면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돼요. 자, 4가 앞으로 나오죠. 근데 앞에 5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이 되고 x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5가 앞으로 나오죠. 앞에 3이 있어요. 15의 x의 4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미분하면 모두 제로입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모두 제로예요. 자, 아무리 커도 미분하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상수는. 자, 그 다음에 루트 x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이 x의 2분의 1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루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2분의 1에서 1을 빼줘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요. 자, 지수가 마이너스 1 때는 역수로 뒤집어진다 그랬으니까 2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는 굳이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설명하는 김에 여기가 n이면 무조건 나오고 1 뺀다. 그것이 루트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적어놔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 해주면 됩니다. 3이 앞으로 나왔는데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해져서 6이고요. x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자, 여기 2가 앞으로 나오는데 3이 있으니까 똑같이 6이 되고 이번엔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자, x세제곱 미분하면 3x 제곱 되고요. 플러스, 자, 2가 나왔는데 앞에 2가 있네요. 4x 플러스 3. 그죠? 상수는 날아갑니다. 자, x의 1승은요, 1이 나오고요. x의 1 빼기 1이 돼서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이건 1이죠. 그래서 x는 미분하면 1이 돼요. 그러니까 3x는 미분하면 3만 남습니다. 자, 마이너스 x세제곱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4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쭉 써본다면 5x 4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것이 다항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좀 익숙하게 여러분이 하신다면, 자, 로피탈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뭐냐?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정리니까 로우라고 써도 좋고요. 아니면 프린시플 이렇게 써도 좋은데, 어쨌든, 로피탈의 정리라고 부르고요. 이게 아마 남미 쪽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L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읽을 때는 로피탈로 읽어요. 안 그러면 병원 정리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분수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의 극한들이 대부분 다 분수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분수꼴의 극한에서 이것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두 가지 경우가 다 됩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어떤 책에서 보면 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만 된다고 써놓은 책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둘 다 돼요. 자, 그럴 때는 분자 분모를 한 번 이렇게 미분해 준 것의 극한값과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접근해 보신다면,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2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 그죠?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그러면 분모 미분해 보시면 얼마죠? 1입니다. 분자 미분해 보시면 2x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4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x가 9로 갈 때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0분의 0꼴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위아래를 미분해 주면, 자, 요거 루트 x 아까 미분하면 뭐가 됐었죠? 2 루트 x분의 1이 되고요. 이건 상수 0입니다. 그죠? x는 미분하면 1이 돼요. 그냥 상수 0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9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6이죠. 6분의 1분의 1이니까 전체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되느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차수가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수렴하겠죠. 자, 이것도 로피탈 정리로 확인을 해본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로피탈이 된다 그랬으니까 분모 해보세요. 그러면 6x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분자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가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로피탈 정리를 적용한다면 곱해져서 이게 4x 되고요. 이거 곱해져서 10x가 됩니다. xx 정리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시면 4분의 10이에요. 자, 4분의 10, 즉 2분의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로피탈의 정리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정리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극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로피탈 정리가 없어서 서술형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답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이제 뒤에 나올 미정계수법에서 이게 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위아래를 한 번씩 미분한 것의 극한값과 일치한다라는 이 로피탈의 정리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